이길려 회장은 틈날 때마다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난 것은 MBC 희망특강 파랑새 프로에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만난 주제인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공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물은 이길려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인 박애, 봉사, 애국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겠다는 매우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내고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진료비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낼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다음에 내도록 했고 조금만 깎아달라는 환자들에게는 적당한 금액으로 낮춰 주었습니다.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 환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있으면 진료를 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진료 기록부 위쪽에 X자 표시를 하거나 수납 직원에게 미리 눈짓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끝내고 나갈 때 알아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수확한 쌀이나 감자, 옥수수, 망둥어, 미역, 심지어 집신까지 들고 왔습니다. 우산 장수는 우산을, 소금 장수는 소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물건들이 병원 마당에 가득히 쌓여서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물들은 입원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미역이나 생선은 반찬으로, 감자나 옥수수는 산모들에게 밤참으로 만들어 먹였습니다. 저는 기업 CEO,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길려 회장의 열정과 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특히나 18년 전의 약속을 지킨 그녀의 이 얘기를 꺼내놓으면 감동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1988년 삼척에서 광부로 일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2만원짜리의 단칸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부부는 임신될 확률이 7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벽 3시 조기 산통을 느꼈던 아내를 데리고 남편은 급히 그 당시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길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네 쌍둥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만만치 않은 인큐베이터 비용과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속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길려 회장이 부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은 우리 병원의 축복이에요.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나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면 제가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모두 다 대드릴 테니까 꼭 연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길려 원장은 아이들을 의사나 간호사로 키워서 세상에 봉사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겠어요? 부부는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며 내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다 될 때까지 이길려 회장은 4명의 아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당시의 사진을 발견한 이 회장은 서둘러 내 아이의 소재를 수소문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는 노동과 장사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살림은 어려웠지만 네 쌍둥이는 다행히 잘 자랐고 모두 공부도 잘해서 둘은 수원여대 간호학과에 또 둘은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네 쌍둥이와 가족들은 간호사가 되어서 사회에 봉사해달라는 18년 전 이 회장의 말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합격은 해놓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살림에 등록금 낼 일로 한숨만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2007년 1월 아이들의 생일날에 이길려 회장은 약속대로 아이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간호사가 되면 꼭 길병원에 채용을 하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길려 회장은 그 두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21년 전 내 쌍둥이와 그 가족의 일생에 희망을 주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성공한 여성 CEO로 불리는 이길려 회장이 설립한 길병원은 수도권 5위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4개 대학, 가천의대, 가천길대학, 경원대학, 경원전문대학을 통합해서 수도권 3위의 가천대학교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천길재단에 투입하여 사실상 전 재산을 기부한 공익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이길려 회장은 오늘날 자신의 성공은 먼저 베풀이기 때문에 돌아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말해도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와 빵 한 쪽이라도 나누려면 몇 번을 고민하고 이 사람이 내 빵에 대한 보답을 어떤 식으로 해올까? 내가 먹으면 배가 부를 텐데 굳이 이 사람에게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계산기를 수십 번 두드렸던 지난 날이 몹시도 부끄러워집니다. 베푼다는 것은 무언가 보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고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품으로 해서 감사를 느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길려 회장은 틈날 때마다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